채용 공고만 떴다 하면 전국의 발달장애인들이 찾아와 지원하고 누구나 하나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 이곳에서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일하며 꿈꿀 수 있다. 여주시 외곽 허허벌판에 첨단 건물이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유리의 성. 직원들을 태운 차가 도착하는 오전 8시 30분. 시끌벅적한 이곳에 활기찬 하루가 시작된다.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이 유리의 성은 약 11,8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온실이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방울토마토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스마트팜. 그러나 이곳은 일반적인 스마트팜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곳이다. 능숙하게 리프트를 타고 오르내리며 혼자서도 척척 작업을 해내는 온실팀 직원.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껍질 정리하는 거랑요. 그리고 젖순 돌리는 거 하는데 젖순이 제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퍼져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빨려줘야 돼요. 29살 이주연 씨는 발달장애인이다. 수확한 방울토마토는 곧장 가공실로 옮겨진다. 이물질을 씻어내는 자동 세척대를 통과하고 크고 작은 결함을 찾아내는 가공실 직원들의 손길을 거쳐야만 상품으로 출하될 수 있다. 여기서 불량품을 잘 찾아내는 가공팀 고수. 형아 이런 거는 빼놓으라고 제발. 26살 발달장애인 임의혁 씨다. 농장의 가공동 2층에선 표고버섯을 키운다. 140평 규모의 버섯 재배실에서도 버섯팀 직원들의 표고 수확이 한창인데 피나 지금? 피 안 나. 지민 씨. 아 잠깐 봐봐. 피 안 난다니까요. 좀 봐봐 어디 봐봐. 피 안 나. 칼 들고 보면 더 위험해. 노란 색깔이 있잖아. 아. 이곳에선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버섯 재배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이스 직원. 김동희 씨의 나이는 36. 한 번 뛰기 시작하면 부딪힐 뻔해도 멈추지 않고 달린다. 그래도 뛰어간다. 지민 씨 왜 이렇게 뛰어요? 왜 이렇게 뛰어요? 청소. 제가 어제 청소 담당이었거든요. 버섯 재배팀의 막내 설지민 씨. 지민 씨가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행동이 약간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다칠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발달장애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이 늘 함께 근무한다. 서진이 안 왔을까?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온실을 누비고 다니는 고양이는 어느 날 농장의 한 직원이 데려온 길고양이다. 이제는 농장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직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름이 뭐예요? 하늘이 제가 지었어요. 하늘이라고. 하늘차가 활활 튀어나가라고. 줄 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줄 내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이 농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 직원은 38명. 이들 발달장애 직원들이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7명과 비장애인 직원 6명이 늘 함께하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농장의 출발점은 푸름의 재단이었다. 어느 날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만난 발달장애 아이 엄마의 간절한 모습.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모습은 임지영 실장에게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다. 일단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없을 때 그 자녀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게 가장 큰 공포예요. 발달장애는 여전히 타인 의존도가 80%예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사회로부터 계속 단절이 되면 열심히 재활을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안전하고 안정된 일자리고 또 좋은 동료가 있고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일이 일단 재밌고 고민을 하다가 농업이 좀 좋은 것 같다. 이사님께서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시고 저한테 링크를 딱 보내주셨어요. 그게 스마트팜에 대한 거였어요. IoT를 이용해서 어떤 집적된 기술 때문에 몇 배의 그런 재배를 하는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장애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작업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만족도를 높이면서 평생 일자리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푸름의 여주 농장의 아침은 활기차다. 이곳 직원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는데 출근한 직원들은 알림판부터 확인한다. 알림판에 적힌 업무 분담표를 보면 자신이 오늘 할 일을 알 수 있다. 알림판 위에는 온실팀 직원들이 매일 보고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울토마토 색깔을 구분해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안내문이다. 이거 구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빨간색이랑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구별을 하는데 이제 푸른빛이 도는 주황색이랑 좀 진한 주황색이랑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따버리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돼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따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주말 지나면 거의 리셋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을 보내고 출근한 월요일. 온실팀 직원들의 실수가 잦은 날이다. 잘 익은 토마토를 귀신같이 골랐다는 베테랑 직원도 푸른색 토마토를 딸 때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은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손 씻고 영양일지 챙겨서 1교시로 와요. 수학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유가 좀 있으니까. 퇴근하기 전에 모여 영농일지를 쓰는 것도 그 노력의 하나. 한글을 모르는 직원은 그림으로 대신한다. 토마토. 오늘 토마토 많이 땄어요? 네. 좀 많이. 많이? 네. 수연 씨는 실수한 것까지 꼼꼼하게 기록한다. 수연 씨가 맡은 토마토 유인줄 올리기와 곁순 자르기는 난이도 높은 일. 고양이 때문에 실수할 뻔했던 일부터 주말을 보내고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수한 것들인데 실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좀 고치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이 직원이 어떤 거가 좀 안 되고 어떤 게 좀 취약하고 또 어떤 기능에 좀 이제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올해 초부터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거를 하는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할 수 있어서. 오전반이 근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시간. 미니버스 한 대가 수연 씨를 기다렸다. 대부분의 직원이 농장의 셔틀 차량을 이용하지만 수연 씨를 돕는 차량은 따로 있다. 출퇴근하는 거 안 힘드세요? 아니야, 힘들지는 않고 재밌어요.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갖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요. 저 일도 좋아하고.
가파른 산길을 한참 달려가면 외딴 곳에 위치한 평화재활원이 나온다. 수연 씨가 살고 있는 곳. 여기가 어디 방이에요? 9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곳에 들어왔다.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재활원에서 더 긴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립의 꿈을 키워온 수연 씨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옷 한 벌이 있다. 이게 원자부 때 옷이에요. 처음으로 원자부 때. 꼭 합격하고 싶었고 이건 정말 찌빠난 옷이에요. 아껴 입고 싶은 만큼. 수연 씨가 거주하는 평화재활원은 발달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시설이다.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들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 92명 중 직장에 다니는 성인은 20명에 불과하다. 발달 장애는 일반적인 지체 장애와 달리 각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표준 직업 훈련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발달 장애인 약 25만 명 중 취업 인구가 23.3%에 지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외의 사람들은 가정과 시설의 돌봄에만 기대어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됩니다. 그 기간이 개개인마다 틀려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뭐 다양한 시도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습니다. 2018년 푸르메 재단에서 출발한 발달장애 농장의 꿈은 비틀거리고 있었다. 땅이 없었다. 서울과 경기도 수십여 곳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물론 처음 있는 모델이니까 우려하실 수도 있고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안 된다는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힘들기는 했었어요. 그해 화창한 어느 봄날 장춘순 씨는 무심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공익 광고 하나가 장춘순 씨의 눈을 사로잡았다.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팜을 기획한다라는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원하던 건데?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다. 초음파 사실. 아들이 발달장애인이었다. 저는 처음에는 뭐 병원에 다녀서 치료하고 약 먹고 뭐 안 되면 수술하고 이러면 다 낫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언어 치료, 놀이 치료, 무슨 치료라는 치료는 다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애를 하나 태우고 질주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딸도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쟤하고 나하고 둘만 막 200km, 300km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인가 어딘가 확 처박혀갖고 폭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 딸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아빠는 너무 많이 소외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장을 마련했다. 아들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 미래를 위해 자립의 발판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이었다. 우영농장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운영했지만 소득은커녕 농사꾼 초보 부부에게 농장 운영은 난제였다. 농사로 소득을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 그래서 하는 작물마다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름 무렵 푸르메 재단에서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한테 32살 된 아들이 있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건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 그때 마침 푸르메 재단에서 그런 장애인을 위한 농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기꺼이 우리가 기부할 의사가 있다.
스마트팜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침 9시 38분. 33살 덕희 씨가 출근 준비로 바빠지는 시간. 덕희 씨는 푸름의 여주농장의 오후반 직원.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다. 가방에 뭐 챙겨요? 토시. 초식? 토시. 이제 남들처럼 아들이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그 오랜 꿈을 이루었다. 잘 먹다 와. 농장은 덕희 씨의 삶을 바꾸었다. 출근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스스로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 농장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막 빨리 가고 싶어. 왜냐하면 가면 친구들도 있고 뭐 지가 나름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뿌듯한 그런 자부심도 있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홀로 하는 출퇴근이었다. 왔다. 부모님 도움 없이는 대중교통 이용은 엄두도 못 내던 덕희 씨가 몇 달간의 훈련을 거친 후 지하철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조금 이 친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길까 봐. 그런데 아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희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만 채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달라졌다. 여주역에 도착하면 농장 차가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또 감자탕이야? 오늘 점심 뭐하고? 알겠어요. 왔다 일주일 전에 감자탕 먹었어요. 또 감자탕이야? 안 돼. 싫어해요? 아니 좋아해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좋아해요. 저기 있다. 덕희 씨는 말이 많다. 정우씨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데 동료들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다. 연세선 씨! 큰 소리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덕희 씨. 연세선 씨 안녕하세요. 왔다. 아니 뭐가? 농장의 가공동에서 근무하는 덕희 씨는 위생모자와 장갑을 끼고 업무를 시작한다. 기계를 이용해 방울토마토 포장하는 일도 혼자서 척척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 지금은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시니 작업이요. 토마토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거.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제 됐어요. 조금 낯가림이 있어요. 친하지 않고 그러면은 별로 이제 말을 잘 안 하는데 요즘엔 장난도 치고 막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즐거운가 봐요. 덕희 씨의 변화는 놀라웠다. 몇 단어밖에 안 쓰던 덕희 씨가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애교를 부리는 수다쟁이가 되었다. 그렇지. 어휘도 늘고 단어도 늘고 감정 표현도 늘고 뭐 칭찬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막 부끄럽게 왜 그래 뭐 이런 말 그게 사실은 집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애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혼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여기는 같이 어울려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은 상당히 많이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배우며 발달장애 직원들은 사회 속 존재로 성장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농장의 건립은 쉽지 않았다. 막대한 건립비가 문제였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100억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다. 다른 기업한테도 거절도 당하셨어요? 많이 당했죠. 너무 볼륨이 크고 뭐 보통 기업들은 연초에 예산들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경기도 이천의 한 반도체 기업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팜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안 되겠지. 근데 한번 만나보자 연락이 온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스마트팜 건립비 지원에 합류했다. 제가 사회공헌 관련된 일을 이제 맡게 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단순한 기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회사가 해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역난방공사가 해야 될 방향성이 뭐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여기 있네요. 토마토 심기 행사했던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온실에 들어가서 설명 듣는 사진이고, 요거는 직접 이제 저희가 조금은 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고 좀 이게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출자자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취지가 너무 좋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예산은 바닥난 상태. 다만 신설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푸르메 재단에 역제안을 해왔다. 장애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실은 이제 공공 부분하고 민간이 조금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해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겁니다. 실은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이제 교육청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애인 고용 파트너 사업장 혜택이 장애인도 좋고 기업도 좋고.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무려 20억 원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신청한 데가 없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꼭 참여해야 하고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다는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요 모델로 가주면 1호로서의 의미도 있고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의미도 있고 당연히 예산도 우선 배정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해 푸르메 재단과 반도체 대기업, 농정부지 기부자가 공동 출자하는 영농법인 푸르메 소셜팜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아직 큰 장벽이 남아 있었다. 농장의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다. 온실에서 방울토마토가 익어갈 때 농장의 발달장애 직원들도 함께 성장했다. 고양이 하늘이도 농장에 뿌리를 내리고 어느덧 새끼를 낳아 키우는 어미가 되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사. 이름을 물어보자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유사라 씨. 명함 늘 갖고 다니세요? 가공팀의 효진 씨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은 모두 효진 씨처럼 자신의 소속이 적힌 농장의 공식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 이들 농장의 직원들에게 명함은 나도 직장인이라는 자부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명함들을 다 갖고 계시네요? 네, 우리 직원들. 직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다 명함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매월 25일은 모두가 설레는 날이다. 월급은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월급 명세서는 줄 서서 받아야만 제맛이 나는 법.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그저 날이라 명세서 받았다는 사인 해주시고 가세요. 수고했어요. 4대 보험도 보장받는 안정된 직장 생활. 자, 한 달 동안 수고했어요. 네.
직원들은 삶의 질이 달라졌다. 그게 뭐예요? 맞아, 왕정인데 기분이 어때요? 괜히 좋아. 아낄 거예요. 아끼다가 적금할 거예요. 엄마 갖다 드리죠 뭐. 엄마야. 집도 사야죠. 누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고 또 다른 누구는 돈 버는 직장인이라는 기분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기도 하다. 월급 타는 날은 개선 장군이 따로 없어요. 그래요. 팍 들어와 갖고 월급 그 명세서를 팍 주면서 돈 벌어 왔어. 월급 그거야? 언제 줘? 누구 월급이에요? 덕희 월급 명세서. 돈 벌어 왔다고 뻐기는 아들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우리 남편도 나한테 월급 갖다 줄 때 그렇게 생색 안 냈는데 아들이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나는 직장인이야. 돈 벌어 왔잖아. 의혁 씨에게도 월급날엔 특별한 일과가 생겼다. 그래서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아, 정리하러 왔어요? 네, 통장 정리요. 자동이체된 통장을 정리하면서 의혁 씨는 쑥쑥 자라고 있는 자신의 꿈과 만난다. 네. 7대 청년저축은 통장이에요. 아빠한테 살려고 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발달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푸름의 여주 농장의 현재를 만드는 데는 여주시의 역할이 컸다. 저는 2000년 1월 1일자로 이제 장애인 지원팀이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여주시에서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세워본 것도 없고 전국적인 사례도 없었고, 주식회사는 곧 그 회사의 이익이 발생되어야 지속 가능한 사업인데 이 회사 자체가 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지 확실한 그 보장이 없다 보니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죠. 출자라는 거는 저희 시에서도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경기도라든가 행안부 이런 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법률로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제 절차나 이런 게 좀 있죠. 전국에서 단 한 건의 전례도 없었지만 여주시가 기꺼이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파트너들이 튼튼한 공기업, 또 튼튼한 재단, 또 이런 또 옆에서 후원하는 기업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최종 결단은 여주시장의 몫이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나설 것인가. 최초의 일은 늘 있죠. 그러나 그 일이 필요하다면 늘 시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적인 고민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할 것이냐. 발달장애인과 함께 한다면 그러한 자본금의 손실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결단은 내려졌으나 모든 과정이 난관이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20억 원을 지원받으려면 규정상 해당 연도에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남은 기간은 불과 10개월 남짓.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조례라든가 뭐 이런 게 법률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1년, 조금 늦으면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여주시의 강행군이 시작됐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규정한 기간을 어기게 되면 20억 원이 통째로 날아간다. 불가능한 일정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출자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를 준비하고 두 번째를 준비하면서 세 번째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업무 과정을 효율화하고 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여주 씨는 그렇게 최후의 장벽을 돌파했다. 무려 4개월이나 앞당겨 출자 준비를 완료했다. 그때도 절묘했던 게 그때 그걸 통과가 안 됐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었어요. 와, 여주 씨에 감사하기도 하고 용감하셨다.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위에 시장님이나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좀 인상 깊었어요. 정말로 민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파트너로 만나니까 프로메도 그렇고 그래서 시너지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혼자만 열심히 했으면 안 됐을 건데 포기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같이 막 열정이 넘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민, 관, 공이 함께 손잡고 일궈낸 기적의 농장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발달 장애인의 삶에 기꺼이 동행이 되고자 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진입니다. 저는 근무 2년차 설지미입니다. 신다희라고 합니다. 온실에서 토마토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새끼 고양이들이 온실을 누비고 다닐 정도로 제법 컸다. 그 사이 농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본격적인 표고버섯 판로를 찾기 위해 농장 대표는 서울을 오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좀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버섯의 판로가 가장 고민인 건데 버섯 판로와 관련돼서 그 MD들하고 협의하고. 농장 대표가 찾아간 곳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대형 슈퍼마켓. 표고버섯 상품 샘플을 마켓의 농산물 구매 전문가에게 선보였다. 상품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입하는데 큰 문제 없이 이것들은 저희 주에스터 프레시 쪽에서 상품 진열해서 상품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방울토마토는 대기업들이 구매에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는 상생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가격적인 경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소비는 가격만을 따지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별거 아닌 방울토마토 한 팩을 구매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이거 하나로서 진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갖다가 운영하고 확대시켜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 농장에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푸름의 여주팜에서 농사를 시작한 지도 어언 한 해가 지났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겸 이곳에 농장을 자리 잡게 한 설립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많이들 도와주셔서 이들에게 이 농장은 어떤 곳일까? 약간 이게 토마토 먹었을 때 맛있으면 정말 뿌듯해요. 또 소비자들한테 가서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뭐 이럴 테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기부한 땅에 허허벌판 논밭이었는데 이렇게 막 건물도 들어서고 또 장애인분들이 또 즐겁게 일하는 모습도 보니까 매우 보람찬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수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주시고 하나 둘씩 구체화되면서 이제 해볼 수 있구나.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꿈이 무언지를 함께 고민한 그 결과물이다 싶고요. 이런 것들이 여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226개 지자체 한 곳씩만 생겨도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가 손잡고 함께 꿈꾼다면, 민관공이 함께 동행한다면
여주 들판에서 시작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은 더 큰 바람을 만들어낼 것이다. 부름의 여주팜의 발달장애 직원들이 그 멋진 변화를 보여주는 희망의 징표다.